안녕하십니까.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5년 11월 12일이죠. 어저께가 빼빼로데이니까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초롱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초롱아, 너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십시오. 보타스키님 반갑습니다. 예, 옹기만 99번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알았어. 아유, 우리 초롱이가 지금 불편하다고 그러네, 아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자막 잘 나오나요? 지금? 예, 잘 나온다고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초롱방송의 주인인 초롱이에요. 오늘도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요새 많이 늙어가지고 움직이기 싫어해가지고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막 뭐라고 지금 투덜투덜 대고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인사드렸으니까 이제 가봐.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자, 들어가세요. 예, 이제 일주일의 절반이 벌써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만 견디시면 이제 또 즐거운 주말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롱방송에서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방송 뭐 오래 안 하고요. 1시간 정도 남짓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운기만 99번째님 훈련소 가세요? 입대하십니까? 아유. 또 보타스키님은 또 주말에 또 병원에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두 분 다 우울하신 분들만 오셨네. 공익이시구나. 그러면 뭐 조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풀이하시겠네요. 예, 2277 포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새 뭐 아무튼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또 오랜만이십니다. 요새 또 특정 에어소프트건을 수입하는 특정 샵에서 뭐 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좀 촉발이 돼 가지고는 직접 찾아오시면은 막 해외 직구가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또 구입하신 분도 여기 지금 와 계시네요. 예, 세종실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은근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공익인데 선복무라 근무기간 다 채우고 마지막으로 훈련소 가시는 거구나. 다행이시네요. 4주 그러면은 4주 또 훈련 받고 4주만 훈련 받으시면 끝나는 건가요? 모르겠네. 저는 좀 구식이라 요즘 공익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대가 되시는 거야. 4주만 훈련 받으시면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 갈 때가 93년도였어요. 93년도 12월 군번이라 겨울에 훈련소에서 조금 고생했죠. 예, 아무튼 조금 가서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4주 쌈박하게 이렇게 훈련 받으시고 딱 이제 민간인으로 잘 첫발을 내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 보타스키님이 아마 샵에 갔다 오신 걸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카페에는 별로 리플이 많이 안 달렸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조금 은근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 가격에 맞춰주신다고 하니까 뭐 가격이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도 세이브가 될 것 같고 적게는 한 돈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구입하시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에어소프트건 유통에 좀 서서히 이렇게 조금 새로운 변화의 이제 바람이 좀 부는 거 아닌가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쪽 취미에 발을 디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실 MP5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말씀하십시오. 포병님, 2277 포병님 말씀하십시오. 군대 얘기가 잠깐 나왔죠. 예. 보타스케님 의경이시구나. 전쟁 나면은 K2와 M16A1 중 고르라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안하고 M16A1 고를 것 같은데요. 제 손에 가장 잘 익으니까. 그 각자마다 군 부대에서 썼던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M16이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나요? 운기만 99번째님은 크리스 벡터를 운기만 99번째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크리스 벡터를 고르신다는 거. 전쟁 날 때 뭐 잘못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전쟁 때 GBB 전쟁 때 GBB는 안 되죠. 예, 아르크님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K1이 M16보다 무거웠나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무게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무게 배분, 무게 중심이 어떤 게 더 잘 맞느냐에 따라서 장기간 소총을 휴대할 때 피로도가 달라지는 건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M16 같은 경우는 좀 길더라도 이게 탄창을 중심으로 M16 같은 경우 탄창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잘 맞은 편이에요, 굉장히. 근데 K1이나 K2 같은 경우는 그 밸런스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간 메고 있거나 휴대하거나 행군할 때 보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조금 더 피로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마다 또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짧게 한 3-40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드렸던 MP5A2인데 이제 신형이죠. 그러니까 신형 MP5A4라고 불러줘야 되나, 저 녀석은. MP5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에어소프트건으로 그렇구나, 포병님 K1, K2 소총에 많이 조금 실망하셨구나.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아무튼 플래툰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취미가는 나오고 있었고. 자, 오늘은 MP5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에어소프트건으로 제가 MP5 실총 얘기는 지난번에 초창기에 4월달인가 제가 MP5 비교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여러 개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설명으로 좀 가늠을 하는 걸로 하죠. 뭐 실총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MP5 같은 경우는 독일의 헤클러 앤 코크사에서 개발을 한 기관단총입니다. 기관단총인데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뭐 최신형, 그러니까 80년대 나온 최신형 서브머신건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개발 자체는 사실상 서독 경찰이라든지 국경수비대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64년도부터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오래된, 굉장히 개발 자체를 본다면은 굉장히 좀 오래된 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래된 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66년도부터 생산을 했고요. 그래서 뭐 경찰 부대나 국경 경비대에 납품됐지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총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서브머신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쿠라자님 어서 오십시오. 대부분이 서브머신건은 대부분이 그때 60년대 후반 중반부터 이제 얘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서브머신건이라는 것 자체는 다 오픈볼트식이었어요. 오픈볼트라는 거는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놀이새가 항상 후진돼 있다가 격발을 하면은 놀이새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관성에 의해서 그 탄을 쏴줍니다. 그렇게 해서 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놀이새는 항상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새 움직임이 항상 방아쇠를 격발할 때마다 놀이새 움직여지니까 이게 이 오픈볼트식은 정밀 사격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우지라든지 뭐 M3 그리스건이라든지 뭐 다양한 오픈 볼트 방식의 서브머신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MP5가 맹활약하기 전에까지는 사실상 서브머신건이라는 거는 근거리 제한 무기이지 어떤 인지를 구출하거나 정밀하게 사용하는 근거리에서 정밀 사격을 위한 총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상 그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오픈볼트 같은 경우는 초탄 명중률부터가 그렇게 썩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훈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크로스볼트 방식을 채택한 MP5가 개발이 됐습니다. HK에서. 사실상 MP5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롤러 지연 코킹 방식의 파이어링 방식은 사실상 옛날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사용했었던 STG 자동 돌격소총에서 사실 기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돼 가지고 개발진들이 헤클란 코크로 넘어가서 또 그거를 계속해서 또 개발을 하고 뭐 G3를 만들고 뭐 세트맨에서 G3 만들고 뭐 그러면서 그걸 다시 그 클로즈 볼트 방식의 그 신뢰도 높은 그 파이어링 방식을 서브머신건에다가 이식을 해준 게 바로 MP5거든요. 근데 뭐 당시 어서 오십시오. 당시 서브머신건들에 비하면 지나치게 비싼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건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국가기관들은 무조건 좋은 성능의 최신의 좋은 성능의 장비를 갖추기에는 어느 나라가 심지어 미국이나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도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 합리적인 것들을 찾을 때 사실상 서브머신건은 주력 무기는 아니었어요. 경찰 조직들은 사실상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핸드건, 그 다음에 샷건 이렇게 돼 있지 서브머신건처럼 자동으로 쏘는 어떤 그 좀 무시무시한 전투 무기는 그렇게 일선에서 사용되는 경찰용 사법기관 무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죠. 아무래도 항상 그 테러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고 또 국경수비대가 동독과 맞닿는 국경수비대가 대규모가 있었고 그리고 경찰 조직들 내에서도 정밀한 서브머신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MP5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타스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70년대 발생한 루프트한자 여객 납치 사건 때 이 MP5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개된 실전이죠. 공식 실전에는 루프트한자 인질 구출 작전에 사용이 됐어요. 그때 범인들이 인질을 붙잡고 농성을 벌이다가 인질을 벌이다가 그 GSG9이죠. GSG9에서 이 GSG9이 MP5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면서 정말 그 좁은 비행기 내에서 MP5 기관단총으로 정확하게 거의 근거리 스나이핑을 하는 거죠.
근거리 스나이핑을 하면서 그 성능이 굉장히 그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각국의 특수부대에서 굉장히 큰 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에 그 당시에 영국에서 영국군 같은 경우 기관단체 스털링 SMG를 쓰고 있었는데, 영국군 같은 경우도 이제 고문 자격으로 GSG 그때 그 인질 구출하는 거를 영국군 관계자가 봤거든요. 그때 MP5에 대한 성능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이제 영국의 SIS 같은 데서도 SA죠. SAS 스페셜 에어 서비스에서도 MP5를 사용을 하게 됐고, 가장 MP5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거는 역시 루프트한자 사건보다는 전 세계 생방송으로 했던 이란 대사관, 영국 SAS가 이란 대사관의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일 때 그때 이제 이 MP5를 쓰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각국의 뭐 군부대도 특수부대라든지 뭐 사법기관, 경찰 조직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기폭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실총에 대해서 MP5를 논하면은 뭐 입만 아플 정도로 워낙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에어소프트건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에어소프트건은 뭐 더 구구절절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베레타 콜트, 그리고 MP5 같은 경우는 뭐 안 다뤄본 회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루어주는 베스트셀러 에어소프트건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제대로 만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P5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게 MP5가 나왔을 때가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MP5가 에어코킹건이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마루이 에어코킹건을 카피를 한 건데, 그때 이제 좀 에어코킹건으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기폭제가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MP5 같은 경우는 마루이 죄송합니다. 마루이에서 이제 전동건화 시켜가지고 전동건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또 어디가 있나요? MP5가 클래식함에서 MP5를 만들었나?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동건은 제가 관심 별로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타 등등 클래식함이나 아니면은 뭐 홍콩 대만에서도 좀 이렇게 MP5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시마에서 마루이의 데드카피였던 시마에서도 만들었고, 근데 솔직히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방송을 하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떠들려면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떠들어야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면서 떠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송스러운데 좀 저는 전동건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비록 제가 아카데미 L85A1 나오기 전에 제가 프로토를 사용할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산 거는 LS에서 나온 LS 가스식 AK74를 샀었어요. 그때 돈으로 굉장히 비쌌었죠. 91년도였나? 91년도인가? 90년도에 샀었을 거예요. 90년인가 91년도에. 90년 겨울에 샀나 보네요. 제가 이제 대입 학력고사였어요. 전 90년 11월 달이었나 12월 달에 그 학력고사 치르고, 그때 이제 모았던 돈으로 저기 이제 그때 과학사에 가가지고 LS에서 나오는 AK74를 샀었어요. 그때도 가스건이 있었어요. 가스건이 있었는데, 가스를 어떤 걸 쓰느냐, 이렇게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이 가스통 본배를 빈 가스통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안에 가득 든 가스통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간단한 어댑터에다가 껴가지고 딸깍 돌려요. 그러면은 원래 가득 찬 가스통에서 빈 가스통을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기화 공간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그게 호수로 연결돼가지고 AK74 손잡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쏜 거죠. 그러니까 뭐 파워나 뭐 사거리는 뭐 그렇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동네에서 서바이벌 게임 할 때, 그때도 서바이벌 게임을 했어요. 동네에서 서바이벌 게임 할 때 애들 다 아카데미 M16 에어코킹, MP5 에어코킹 쓸 때 저는 그 AK74 그 LS 거 가지고, 예, 운기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사가 문방구 개념보다는 프라모델이라든지 이런 에어소프트건 뭐 여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다 드륵 드륵 쏘니까 뭐 애들 뭐 다들 놀래 자빠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었죠. 막 고글은 썼지만 막 난리가 났었죠. 뭐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오래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가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엘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엘파로가 딱 나오니까 뭐 거의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엘파로 나올 때 그 AK를 팔고 엘파로를 사가지고 엘파로 바로 얼른 바꿔 뛰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엘파로가 한 3, 4년 동안 출시하고 나서 91년 초에 나왔으니까 3, 4년 동안은 거의 뭐 전 한국 내 서바이벌 초창기예요. 그때는 거의 서바이벌 게임 선구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표준 무기였어요, 엘파로는. 저도 엘파로를 뭐 세 자루인가 세네 자루 샀을 거예요. 그냥도 쓰고 짧게 쇼티로도 만들고 별의별 짓 많이 했어요. 막 기어박스 잘라내가지고 기어박스에 모터가 560 모터, 헬기용 고속 560 모터가 들어갔는데 그거 기어박스에 그 모터 감싸는 부분 잘라내고는 그 540 모터, 그 토크스발 강한 자동차용 540 모터 달아가지고는 막 장난 아니게 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때 전동건을 정말 재밌게 썼던 기억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때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뭐 그 이후에는 다시 또 JAC M16A2 가스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루이 전동건들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AK 쓰고 뭐 653 반스 653 같은 거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M4 나오고 뭐 M4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게임을 뛸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동을 썼지만 저는 전동건을 그 체질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이나 지금 이 방이나 저희 집에는 전동건 자체는 없어요. 아, 전동건 유일하게 하나 있네. 이거 요거 외에는 전동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각설하고 이제 MP5가 가스 블로우백으로 나옵니다. 가스 블로우백으로 나와요. 가스 블로우백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시다시피 2010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제가 이 에어소프트건 쪽을 제가 이제 등을 돌렸었어요. 등을 돌리고 그 RC에 빠지면서 에어소프트건은 쳐다보질 않았어요. 뭐 강제로 국가 때문에 국가의 어떤 강제 헌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남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년 전인 2014년 11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DC 인사이드 총결에 링크된 글이랑 동영상 하나 보고는 순간적으로 꽂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아무튼 그 시절에 제가 쉬었던 시절에 뭐 MP5가 좀 쓸만한 놈들이 좀 나오긴 했나봐요. 그 이전에 그 MP5 같은 경우 지금 운기만 99번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MP5가 나왔습니다. 가스식 MP5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희한한 놈이 나왔어요. 희한한 놈이 나왔는데 바로 모터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동과 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터 드라이브 방식의 그 MP5도 나왔었고 마루젠에서 나온 순수한 마루젠 GBB MP5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일제 GBB가 MP5가 또 뭐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근데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다들 썩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벌써 20년 전 얘기지만 썩 그렇게 뭐 인상 깊었던 GBB는 없었어요. 거의 다 그때는 이미 마루이 전동건 클래시감이나 마루이 전동건들이 이미 뭐 천하 통일을 했기 때문에 GBB로 이거를 왜 만들어 그런 개념이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웨스턴함스에
2008년도 웨스턴함스의 이제 GBB M4가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GBB-R 시대가 다시 찾아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GBB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MP5 GBB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어디랑 어디일까요? 메이커가, 브랜드나 메이커가. 예, 웅기만님, 하나는 우마렉스, 예, 277 포병님, 보타스키님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WE 제품과 VFC 제품입니다. 혹시 콜트조아님 이게 어떤 게 먼저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를 한때 관심을 안 가진 시기에 얘네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이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마 콜트조아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WE랑 VFC에서 나옵니다. 특히 VFC 같은 경우는 이 에클란코크의 라이센스를 갖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우마렉스 버전으로 이제 우마렉스로부터 라이센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리얼 각인 타입으로 만들죠. 네, 콜트조아님 WE랑 VFC MP5가 어떤 게 혹시 먼저 나왔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받은 건 우마렉스 버전은 VFC예요. VFC가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나왔는데 뭐 MP5, A2, A3, PDW 버전, MPK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VFC가 그랬구나. 그래 2년 후에 이제 WE가 나왔다고요. VFC는 그래서 리얼 타입으로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양도 예쁘고 리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외관이 예쁘게. 근데 반면에 W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E는 우마렉스 라이센스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MP5가 아니라 아파치 A2, 뭐 아파치 A3 뭐 이런 식으로 생뚱맞은 생뚱맞은 이름 붙여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보타스키님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아비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WMP5가 뭐 아마 아파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파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독특한 장명성. 자, 그런데 콜트 조아님께서 그 HK 슬링 달면 장전 손잡이 날아가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WE 같은 경우는 각인이 HK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리질 못했어요. 사실 대신에 각각의 서로 외관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마렉스 VFC 버전이 좀 더 예쁘고 좀 더 리얼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스틸 프레스 방식으로 실총이랑 똑같이 스틸 프레스 방식으로 나와서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이 자리에 제가 VFC 제품을 안 갖고 있는데 MP5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상부가 스틸 프레스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스틸 프레스예요. 이게 다 상부는 스틸이에요.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야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저기로 아연으로 만들어진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부는 다 스틸이에요. 상부 리시버는. 그래서 상당히 좀 리얼합니다. 어느 정도. 소염기도 스틸이네요. 소염기도. 그래서 다만 얘는 여기 각인이 없어가요. 각인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뭐 요거 9mm 19까지는 있는데 어떤 상표의 특정성을 뭐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9mm의 19까지는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 HK 뭐 이런 각인들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VFC 우마렉스 버전보다 좀 더 진일보했어요. VFC 정확히 찝어주셨는데 WE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후기형 MP5 후기형을 구현했다라는 거죠. 즉 VFC는 초기형이에요. 그래서 3.4가 없고 셀렉터도 이렇게 왼쪽에 셀렉터 한쪽 방향만 있어요. 초기형이라 셀렉터가 한쪽 방향만 있는데 우마렉스
5X 버전의 초기형을 재현한 거죠. 그런데 WE 같은 경우는 초기형이 아니라 후기형을 딱 제품화 시켰어요. 그래서 3.4 기능이 살려 있습니다. 3.4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왜냐? 스위치 접점식이 아니라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예, 어서 오십시오. 귀신의 눈물님. 스위치 접점식이 아닌 기계식 3.4로 돼 있기 때문에 따다닥 아주 정확하게 구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조종관도 양쪽 엠비텍스로 양쪽으로 다 돼 있어요. 똑같이 조종관이. 그래서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좀 살짝 격발을 하겠지만 3.4가 된다는 거, 이게 WE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VFC는 전동건을 주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BJ 코오롱님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 빌 난다고 하시네요. VFC는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주력은 전동건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전동건인데 가스 블로우백을 나중에 좀 이렇게 가스 블로우백에 좀 영역을 더 넓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WE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력은 전동건도 WE도 전동건은 만들지만 전동건에 비하면 이 GBBR 라인업이 더 압도적으로 많고 더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GBBR의 이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성능을 봤을 때 같은 동일한 제품의 M4와 WE의 M4랑 VFC의 M4, 그리고 WE의 MP5랑 VFC의 MP5가 있습니다.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품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내부 메커니즘과 신뢰도는 사실상 WE가 좀 더가 아니라 좀 많이 앞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순수하게 그 성능, 이 GBBR의 성능, 반동과 어떤 전체적인 성능은 이 메커니즘에, 이거는 사실 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VFC 15년판 좋습니다. 저도 대만 가서 직접 저도 느꼈고 좋은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좋은 것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이전까지를 봤을 때, 특히 이제 MP5를 저는 봤을 때 VF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GBBR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맥을 많이 못 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P5나 HK416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HK416 같은 경우 제대로 각인 버전은 사실 그 당시에는 VFC밖에 없었는데 GBBR로는 좀 많이 좀 욕을 먹었죠, 성능에 있어서. 그리고 MP5도 좀 상대적으로 이 WE에 비하면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성능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처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그거는 외국의 리뷰들을 봐도, 제가 오늘 좀 체크를 해봐도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대신에 지금 그 귀신의 눈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은 VFC 굉장히 예뻐요. 각인이 풀각인은 5RX 버전이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외형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VFC GBB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WE나 KSC나 뭐 여타 GBBR 제품들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색안경을 끼고 조금은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오늘은 VFC MP5도 좀 같이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뭐 이런저런 또 소리 들을 것 같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 저기 하고, VFC만 뭐 나중에 뭐 제품을 뭐 저기 콜트조아님께서 빌려주시면은 뭐 다음 주에 VFC만 또 가지고 또 방송을 하면 좋겠네요.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성능은 비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성능 굳이 비교 안 해도
그래서 일단은 WE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을 보자면은 가게는 정상적으로는 없어요. 가게는 정상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그 셀렉터가 3.4 버전 후기형, 아까 말씀드린 후기형 버전을 후기형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VFC도 비슷하긴 한데 실총처럼 동일하게 실총 분해가 돼요. 실총 타입의 분해가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핀 두 개만, 얘는 이제 핀 하나만 돼 있죠. 이게 A2를 이거를 형상화시킨 거라, 개머리판을 형상화시킨 거라. 그립은 이제 네이비 타입 그립을 따로 별도로 네이비 타입 그립을 따로 구해서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핀 하나만 딱 뽑으시면은 그냥 개머리판이 원터치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버퍼가 있죠. 개머리판 빼고 보시면은 버퍼 튜브가 나옵니다. 버퍼 튜브 나오고 여기 안쪽에 또 조그맣게 완충 스프링이 있는데 빠지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총처럼 이렇게, 아이고 아, 이게 또 이걸 지금 빼면 안 되는데 지금 빼지 않고요. 실총처럼 이렇게 장전 손잡이를 뒤로 하면은, 벌써 락이 걸렸네. 예, 그냥 이거 이렇게 요 녀석 핀을 빼도 되는데 핀 안 빼도 돼요. 굳이 핀 안 빼시고 이렇게 테이크다운만 시키셔가지고 테이크다운 시키신 다음에 장전 손잡이를 뒤로 살짝 당겨 보시면은 이렇게, 예, 리턴 스프링, 리코일 스프링이랑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가 같이 이렇게 원터치로 나옵니다. 쏙 빼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안쪽에, 네, 그대로 빼시면은 이렇게 볼트가 나옵니다. 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볼트는 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앞에 하얗게 또, 예, 파워 브레이크가 또 잘 거래돼 있고요. 이거 저 방송 제가 하는데 뭔가 이렇게 또 막 또 뭐 거래가 막 성사되고 그러네요. 예. 이게 일반적인 필드 분해 끝난 거예요. 내부가 햄머가 있고 셀렉터랑 뭐 햄머가 있고 밸브 락커가 보이고요. 뭐 셀렉터들이 보이고요. 다만 그 이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수입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셀렉터 부분이 많이 쏘다 보면은 셀렉터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좀 닳아가지고 3.4가 가끔 4.4가 되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WE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수입사에서 뭐 부품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떤 부품이든 대부분 다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좀 약간 에러가 생기고 그러면은 뭐 저기 트리거 박스를 바꿔주신다든지 뭐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 수리는 전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냥 필드 분해 끝난 겁니다. 뭐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고요. 라텍 거 살펴보시면 라텍에서도 또 옵션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다시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그대로 레일 따라서 이 볼트 놀이쇠 뭉치를 집어넣으시고, 놀이쇠 뭉치를 그냥 집어넣으시지 마시고, 예, 이 장전 손잡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확인하시고, 이제 살짝, 예, 테이크 다운 한 거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리코일 스프링을 껴주시고, 리코일 스프링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코일 버퍼 같이 튜브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개머리판을 그대로 껴주시면은 그냥 실총이랑 동일해요. 예, 작동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 핀을 껴주시면은 끝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밸런스도 좋고요.
무게도 뭐 나쁘지 않고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 사격을 좀 공격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격발을 그렇게 많이는 못 해드려요. 많이는 못 해드려요. 예, 방송 집중 안 하면 저 삐져가지고 이제 방송 끄고 나갈 거예요. 예, 자 장전을 하고요. 예, 장전을 하고요. 한번 처음엔 세미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기화를 위해서 제가 탄창을 손으로 잡고 사격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다 보이려면은 반동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녀석도 딱딱 끊기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지금 임팩트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3.4를 한번 쏴볼게요. 3.4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계식 3.4라 상당히 기분 좋게 따다닥 리드미컬하게 굉장히 빠르면서 연사속도도 굉장히 빠르면서 이 기계식 3.4라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얘가 그 3.4를 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3.4들은 저는 항상 신뢰를 못했었어요. 얘가 3.4가 될까? 제대로 될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식 3.4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 좋게 따다닥 끊어주는 맛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일단은 그리고 MP5를 제대로 3.4 끊어주면서 쏠 수 있는 GBBR은 이 녀석이 사실상 현재로는 유일하네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프로토를 놓고 다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쏠게요. 예. 아직 다행히 방문은 안 열렸습니다. 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작동성은 정말 만족스럽네요. 아까 뭐라 그러셨죠? 아까 그냥 유동님 오랜만에 뵙네요. 3.4 유닛이 중간에 놓으면 초기화 되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중간에 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3.4 놓고 짧게 끊어보라는 거죠. 짧게. 예, 짧게 끊으면은 한두 발 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저기가 되네요. 예, 두 발이 나가면은 또 당기면 한 발이 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한 번에 꾹 눌러주면, 반자동처럼 꾹 눌러주면은 세 발이 나가고 그렇게 끊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발 쐈는데 탄창은 좀 탄창을 방문 열고 한번 밖에다가 쫙 쏴볼까요? 탄창이 조금 차가워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급속히 냉각되고 그러진 않고요. 상당히 신뢰도가 있네요. 신뢰도가 높네요, 이 작동 방식 자체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네요. 내일 또 일하러 가야죠. 일찍 자고. 그래서 사실 저는 MP5를 진지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집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상당히 잘 나온 총이거든요. 상당히 잘 나온 총인데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E 제품이 내구성이나 신뢰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복불복 성격이 좀 강했죠. M4 시리즈라든지 AK 시리즈나 MP5 시리즈가 약간 복불복 스타일로 뽑기 운도 있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몇 달 안 돼가지고 뭐 햄머나 시어가 깨지거나 갈려가지고 에러가 생기고, 그래서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WE 제품을 제대로 쓰려면 라텍 커스텀 파트를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했는데 많은 것들을 이제 쏘고 이렇게 다루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손이 뽑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제 손에서 쏘는 거는 WE 라이플들은 그렇게 뭐 에러 생긴 건 없었어요. 지금도 뭐 AK나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도 에러 나는 거는 없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따다닥 따다닥 잘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작동성 좋고 해서 아무튼 근데 이제 다행인 게 WE 제품들이 요즘에 2014년도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품질을 좀 신경을 쓰는지, 그때 제가 M14 방송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경을 쓰는지 201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어떤 에러율이라든지 파손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뭐 이 MP5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상당히 작동성이라든지 그 지금 그 연사되는 작동성이나 신뢰도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MP5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MP5 매니아다, MP5를 정말 좋아하시는 입장이다, 그렇다면은 뭐 선택의 여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VFC 우마렉스 버전의 VFC를 고르시거나 WE 거를 고르셔야 되는데, 현재 가격은 우마렉스 VFC가 현재 국내에서 얼마나 하죠? 뭐 속된 말로 그냥 이하비 아시아 가격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하비 아시아에서 뭐 보통 420달러, 뭐 400달러, 뭐 그리고 디럭스 버전이나 네이비 버전 같은 530달러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WE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대략적으로 가격들이 WE가 해외에서 가격이 보통 아파치 시리즈가 뭐 280달러, 300달러 정도 되네요. 300달러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300달러 약간 넘는 것도 있고, 뭐 리미티드 크롬 버전 같은 경우는 399달러 좀 비싸게 나온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아파치 A2 버전 같은 경우는 뭐 300달러 정도 되는데 세일해 가지고 뭐 280 몇 달러 뭐 이렇게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격이, 그런데 이제 W 같은 경우는 60만원대 후반, 그리고 VFC 같은 경우는 70만원대 초중반, 뭐 70만원대 중반인가요? 뭐 SD 같은 경우 96만원이나 하네요. 예, 79만원 정도, 80만원 조금 못 되네요, 가격이. 뭐 VFC 제품은. 그래서 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는 제가 봤을 때는 WE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관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각인이 살렸고 한 거는 이제 VFC 우마렉스 버전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 둘 다 스틸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틸 프레스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고, MP5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선택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또 특히나 뭐 특정 수입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수입사에서 찾아가면은 이제 해외 직구가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크루즈도 있어요. 크루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MP5 A3나 A2가 더 안정적으로 더 예쁘지 않아요? 저는 K도 있어요. 이 자리에 K도 있는데 K는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개머리판 완충기 버퍼 시스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근데 K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있어서 이 뒤에 버퍼 부분이 조금 취약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입사에서도. 그래서 물론 뭐 부품이 있으니까 부품 교환해 주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A2나 A3 버전보다는 아무래도 짧아지니까 파손의 위험도는 이 녀석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래도 뭐 MP5K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K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얘는 칼라 파트가 좀 커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음은 조금 K 하면 또 이렇게 짧은 탄창이 또 어울리죠.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MP5 A3나 A4에도 짧은 탄창을 끼면은 그래도 의외로 또 좀 예쁘지 않습니까? 상당히 엎드려 쌓 자세에서도 상당히 쏘기 편하고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제 눈에만 예뻐 보이지? 아닌가? 상당히 심플해 보이고 예쁘지 않습니까? 가스가 있었나? 가스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한 번쯤 오늘처럼 이렇게 뭐 심층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여유 있게 건샵 취재가 아닌 이렇게 제가 본방송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숨겨진 히든 아이템, 뭐 숨겨진 보물 같이.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탄창 용량도 꽤 큰 편이고 효율성도 꽤 좋은 편이에요. 레일이 없다고요? 뭐 레일 있는 스톡 구하면은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하부 레일이라든지 뭐 상부는 뭐 전용 그 마운트를 좀 세팅을 하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3.4 자체가 아주 3.4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 예, 제가 방문하기 직전에 바로 제가 또 이렇게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MP5 좋아하시는 분들. GBBR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큰 부담되는, 물론 뭐 수십만 원이면 부담되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뭐 아무래도 8, 90만 원대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큰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후레쉬입니다. 퍼버트님 왜 하트가 될까요? 후레쉬입니다. 예, 라이트입니다. 초기형 맥라이트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제논 램프가 좀 더 이렇게 LED 램프보다 제논 램프가 저는 조금 좀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창기에 제가 건샵에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MP5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WE 제품이 각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라이센스 관계 때문에
어, 뭐 완벽하게 이렇게 재현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사실 도색도 어떻게 보면 뭐 도색도 뭐 VFC에 비하면 다른 분들 얘기로는 도색도 뭐 VFC에 비하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성이라든지 3.4 시스템을 집어넣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가격도 상당히 VFC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좀 상당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한 상황이고, 물론 뭐 이 자리에 계시지만 특정 수입사 이 WE를 수입하는 특정 수입사에 아마 뭐 가서 이렇게 또 뭐 해외 직구가 말씀을 하시면은 또 해외 직구가 비슷한 가격에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거는 뭐 수입사 사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은 상당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재미나게 갖고 놀 수 있는 MP5를 하나 장만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3.4가 시원하게 3.4가 따다닥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3.4 시스템이, 그러니까 GBBR로 3.4를 아주 시원하게 따다닥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뭐 다른 제품들이 또 요번에 P90이 제가 이제 그 건샵에서 짧게 P90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P90이 이제 K시 인증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90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 요번에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질문 받아가면서 생방송으로 P90을 방송을 월요일날 한번 P90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걸로 좀 약속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90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C에 올라왔어요 벌써? 저보다 소식이 더 빠르시네요. 아무튼 월요일날 그래서 P90 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AK74UN 그 웨더링 버전은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일주일 뒤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양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에는 제가 P90 가지고 여러분들께 궁금한 부분들 좀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다시 더 말씀드릴 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요 한두 달 정도를 트리거 에피 스틸 콜트를 가지고 방송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히 이제 이노카츠 제품 또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뭐 불필요한 본의 아닌 또 오해도 사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어떤 특정 제품을 비교해 가면서 특정 제품을 까고 뭐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가격대 이런 품질은 아니다 싶은 거는 솔직히 저는 싫은 소리를 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또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욕을 먹긴 했는데,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걸 나쁘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난번에 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후반 2011년도 초반에 이노카츠 콜트 나왔을 때는 사실상 스틸 콜트로 뭐 이렇게 대중성 있게 스틸 콜트를 판매하는 게 그 대안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거 외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은 뭐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는 참 지금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당당하게 말씀드린다면 제 기준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었고, 그 외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또 보여드린 거 있었죠. 스틸 국산 좀 더 먼저 나왔던 스틸 국산 콜트라든지, 그리고 레드울프에서 나온 그 나이트호크 커스텀이라든지 GMR 버전, 그리고 라텍에서 판매한 그 스테인레스 그 킴버, 은장 실버 타입의 크롬 타입의 스테인레스 킴버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격대가 있고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뭐 이노카츠보다는 다들 나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또 빈티지 타입으로 앤틱 버전으로 만들었던 국산 스틸 콜트는 뭐 여전히 마루이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뭐 공이 위치라든지 익스트랙터 재현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긴 해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느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느낌 나쁘지 않았고 앤틱 작업을 또 잘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더 리얼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부분으로 찾아가서는 좀 아쉬움이 좀 남죠. 많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 제가 제 느낌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뮬렉터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레드울프에서 나왔던 나이트호크 커스텀이랑 그 라텍의 스테인레스 스틸 킴버랑 트리거 해피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트리거 해피가 주된 방송이다 보니까 얘네 둘이 좀 찬밥 신세였어요. 얘네 둘도 사실상 뭐 스테인레스 스틸 킴버나 나이트호크 스틸은 얘네들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뮬렉터님 원래 주인인 뮬렉터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그거는 나이트호크 커스텀이나 아니면 스테인레스 스틸 콜트는 스테인레스 스틸 킴버는 나중에라도 좀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조만간 뮬렉터님이랑 일정이 좀 조정이 되면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피구공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심층 있게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MP5A2 WE에서 나온 MP5A2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이 녀석만의 고유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 튼튼한 어떤 내구성과 내구성이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기엔 뭐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걸 튼튼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작동성, 뭐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따다닥 끊어지는 맛도 아주 일품이고요. 반동도 상당히 저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3.4 MP5 GBBR은 이 녀석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3.4 즐기시는 데는 아주 일품이다. 근데 다만 그에 비하면 각인이 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라이센스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각인이 재현이 안 된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수입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셀렉터 부분이 좀 이제 노후화가 되면은 약간 좀 이제 파손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그런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뭐 부품은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니까요. 수입사를 통해서는 부품 수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뭐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MP5, 그러니까 강제 연산은 아니고 3.4인데 그게 좀 많이 노후화돼서 닳게 되면 4.4가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저 녀석도 샘플인데 저 녀석은 그런 증상은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고요. 아주 따다닥 끊어지는 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뭐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MP5 3.4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좀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제품을 소개를 해드려서 너무 좋았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핫 아이템을 좀 소개시켜드린,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낯뜨겁고, 숨겨진 핫 아이템을 좀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제품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방송 초창기에 3월 4월 5월 달에 너무 그냥 건샵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휙휙 지나가니까 뭐 10분 20분 밖에 소개를 못 시켜드리니까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MP5 마음에 그래서 늘 걸렸는데 MP5를 여러분들께 좀 그래도 한 3, 40분 한 4, 50분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수입사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구하실 만하다라는, 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튼 WE-MP5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번 시간 때는 P90 W에서 나온 P90 다시 한번 심층 있게 여러분들께 천천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방송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막 빨라지죠. 지금 이제 옆에서 좀 약간의 그 압력이 좀 느껴집니다. 말은 안 들려도.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10시에 다시 11월 16일 10시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오늘 아무튼 11월 12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WE-MP5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P90 다시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다 보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저기 추천 좀 꼭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한 커뮤니티나 카페나 동호회나 뭐 커뮤니티에다가 좀 후기 글도 좀 많이 써주세요. 아니 심지어 그 초롱방송 카페에도 후기가 안 올라오니까 너무 삐질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좀 저도 카페를 신경 많이 못 써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방송 보시면은 한두 줄이라도 좀 이렇게 좀 후기 좀 꼭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호응해서 DC에는 안 올리셔도 뭐 됩니다. 괜찮습니다. DC에는 안 올리셔도 되니까 뭐 다른 카페나 동호회 이런 데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뭐 방송 이제 진짜 마무리 짓겠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오늘 방송을 했고요. 저는 11월 12일 초롱방송 목요일 초롱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 진행을 맡았던 초롱이 아빠였고요. 저는 월요일날 11월 16일 월요일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가 저보고 여기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